자, 부가치 신고 납부 10월 11일 7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와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작성일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규정은요, 사업자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한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으로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택시 또는 노점, 무인 판매기,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업 또는 간주 공급, 그리고 간주 임대료, 그리고 그 우리가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서 수출, 이런 경우들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를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간주 공급입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입니다. 자, 이런 택시, 소매, 목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종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 요 4번부터는요, 상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우리가 간접 공급에는 뭐 자기 공급도 있고, 개인적 공급도 있고, 사업상 증여도 있고, 그리고 우리 폐업시 잔존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간접 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자,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자,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어떤 규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유동성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그 이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공목 중에서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은 어떤 개념이었죠?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사업용으로 사용 소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하였잖아요. 자, 이렇게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은 자기 취득 생산 제하이든 아니든 반드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은 이렇게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 용역, 자, 부동산 임대 용, 자, 용역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월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월세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보증금은요. 네, 간주 임대료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이 부동산 임대 용역은 지금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은 임대는 무조건 면세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주택 외에 어떤 뭐 상가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출입니다. 수출.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되고, 해외로 나가는 직수출이라든가 또는 우리 수출로 볼 수 있는 그 있죠, 뭐 외국인도 수출,
또는 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자,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세금 계산서 제도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출 서류에 의해서 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영수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영수증. 자, 영수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고 부가지세액도 구분해서 이렇게 부가지세액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은 증빙서류에는 해당되지만 법적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영수증 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영수증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영수증의 종류를 보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그냥 영수증, 우리가 말하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러한 영수증만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의 범위에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수증 중에서 이 간이 영수증은요, 우리가 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았죠? 하지만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그리고 보관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부속 서류들도 같이 작성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지만 가세당국에서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수증의 종류와 그리고 매입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영수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자, 아래 업종에 해당을 하는 사업자들은요,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간이가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 이 간이가세자는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간이가세자도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 가격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또는 미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자, 이런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 가세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등이 내용이 조금 더 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 간이 가세자 편에서 공부를 하면서 날카롭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가세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로, 자, 일반 가세자 중에서, 자, 간이 가세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간이 가세자는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우리 최종 소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최종 소비자에게 제약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거죠. 이런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아예 발급을 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영수증을 발급을 하다가 세금 계산서 발급 요구 시에는 발급을 해줘야 하는 사업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냥 영수증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요. 그죠?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 중에서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자, 위에 보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에 요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우리 목욕, 이발, 미용업, 그죠? 그리고 우리 택시 같은 여기 운송업, 그리고 뭐 소매업, 이런 음식점업,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매나 음식점업이나 숙박업, 이런 전문직, 이런 업종은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를 하는 때에는 발급을 해줘야 되고, 요 밑단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이거 뭐 영하학원, 그 영하사, 그 우리 뭐 CGV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근데 너무 자질구레하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조금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나열을 조금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위에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재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재사항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가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 계산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자적 데이터를 언제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공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리포트 주제가 중간고사 리포트 주제가 우리
부가치세의 가세대상 거래와 그리고 공급식에 대하여 소술하는 문제잖아요. 자, 이 공급식에 대하여 소술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그리고 수험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시기는요. 실무에 가게 되면 이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여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인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와 더불어서 특례 규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발급이 인정되는 선세금 계산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후발급, 그러니까 월합계 세금 계산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발급 세금, 그러니까 선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해주는 것은 우리 대가로 묶는 거 있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가를 전부를 받거나 일부를 받을 때 또는 7일 이내에 받을 때 이럴 때는 선세금 계산서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또는 계속적 공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합계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묶어서 한 달을 통으로 해서 그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나중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한 달 내에서 임의의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 그리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그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 이거 모두 다 인정이 되는 후발급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거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키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나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업종을 묶어놓은 거는 1번, 2번, 3번이고 그리고 사항을 묶어놓은 거는 4번, 5번,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암기가 되는데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 간주 공급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그 의무는 없고 대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용수중 우리 발급 대상 사업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냐 아니냐 이것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다 공부하고 이제 영수증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수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인지, 만약 해당되는 영수증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신용카드 매출원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다는 것. 그죠? 자, 그리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누구냐 했을 때, 자, 첫 번째 간이 가세자다. 그죠? 자, 그리고 간이 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는 우리가 업종으로 묶어 놓았다. 자, 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중에서 그 거래하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이렇게 하나 있고,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여기 리스트화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경험해보고 또는 시험상에서 나오는 업종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업종이 있더라. 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가세표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법을 보면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곳에 이렇게 세율을 매기게 되면 세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세율을 곱하냐라는 거죠. 자, 이때 노 동그라미는 정답이 가세표준입니다. 가세표준이에요. 자, 우리가 가세표준 윗단계에서 공제가 되는 게 있고 가세표준 아랫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령 제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득세는요, 우리가 수익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익금액은 어떤 거죠? 이자, 배당, 근로, 그리고 사업, 연금, 기타, 이렇게 요 6가지의 소득을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금액에서 바로 합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각종 경비를 빼야 됩니다. 각종 경비나 공제 등을 차감을 합니다. 아셨죠? 뭐 소득세에서 이렇게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이 수익금액을 바로 더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셨죠? 수익금에서 바로 더하는 게 아니고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의 소득금액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수익금액에서 경비나 어떤 공제를 하고 나면 이때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이자와 배당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금액이 이자 소득금액, 배당 수익금액이 배당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이제 우리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경비식으로요. 자, 그리고 사업은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정 손비금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죠. 그래서 사업 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차감을 합니다. 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이처럼 각종 하나 소득마다 어떤 것들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은 무슨 공제라고 해서 빼주고 어떤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서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금액에서 더해서 경비나 공제를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각 소득에서 이런 경비나 공제를 하고 나서 이 소득금액 상태에서 합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경비나 공제를 했습니다. 자, 이 소득금액에서 무엇을 해주느냐? 자, 종합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고 나면 우리는 이것을 가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 가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출세액에서 우리 세액 공제를 차감을 해주고 또는 가산세 같은 것들을 더해주고 나면 비로소 자,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산식을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 가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가세 표준 윗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이런 소득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가세 표준 아래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은 그때부터는 세액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가세표준 윗단계에서는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거, 가세표준 아랫단계에서는 해당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세법을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세표준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대상 수량, 가세대상 수량, 가액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가세표준이 어떤 그 수량에 대해서 할 때는 종량세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치세법 총론 시간에 부가치세의 특징에서 이게 종가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대조되는 개념으로 종량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종량세는요. 자, 개별 소비세,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있지만 개별 소비세에서는 이런 종량세, 종가세 모두 다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지금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어떤 그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세율을 그냥 세율도 우리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매기는 것도 있지만 뭐 그람당 25원 거기서 그람당 25원도 세율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별 소비세가 매겨지는 게 있습니다. 품목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액 산출에, 그러니까 이런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가세대상 수량, 가세대상 수량 또는 가격을 우리는 가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세법도 이 가세표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10% 단일세율을 적용시키기 전에 이 가세표준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이러한 가세표준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재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자, 여러분들 다 이해 갔을 거예요. 자, 우리가 5월 15일에 자, 100만원 상품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VAT 별도. 네. 자, 그리고 6월 20일 날에 50만원 상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VAT 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기 예정 신고 시에 가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부가가치세의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그렇죠.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 더하기 50만원은 150만원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150만원 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자, 산출세액을 만들 텐데요. 자, 가세 표준은 얼마? 그렇죠. 150만원입니다. 그럼 세율이 10%겠네요. 부가치세는 단위 세율이니까 10%. 그러면 산출세액은 15만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산출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매출세액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VAT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또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요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부가치세가 공부하기가 가장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뭐 뺄 것들이 잘 없거든요. 뭐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게 뭐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많이 힘든데 부가지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실무로 들어오게 되면 다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판이 많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부가세 가세 표준은 제한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거꾸로요. 자, 가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공급가액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는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급을 했다면 금전으로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금전으로 받지 못해서 어떤 물건으로 받을 때도 있고 또는 금전을 뭐 한 100원치 받기로 했는데 어떤 그 거래 간행이라든가 또는 어떤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래 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어떤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저가로 공급을 해야 되던가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족들끼리 사업을 하는데 가족들끼리 물건을 보내주면서 어차피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공짜로 보내줬을 때, 네, 뭐, 가령 아들이 아들이 그릇을 만들고 있고 뭐 아버지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을 사지 않고 이제 아들한테 그릇을 공급해 달라 해서 아들이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 공급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공급 시기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급가액을 잘 확정해야 가사 표준을 잘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공급 시기를 공부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 어떤 조금 암기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세법이라는 게 계속 친숙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하다 보면 깨끗하게 암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사 표준과 관련된 내용은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9주차 강의할 때 그때 공부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리포트 내용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우리 8주차 18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18일까지. 네. 그리고 기한 후 제출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30% 깎인 점수가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서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포트를 조금 내용이 좀 풍부하게 그렇게 좀 내용들을 좀 담아주세요. 그리고 한글이나 뭐 MS 워드나 여러분들이 편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되 반드시 표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표지 아셨죠? 네, 표지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다가 주제도 적어주고 그리고 성명, 학번 이런 것들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제출 방법이라고 했다, 그죠? 제출 기한이 아니라 어떻게 제출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리포트 파일하고 이메일 제목을 제가 출석 과제물 또는 재량평가, 기말고사랑 구분할 수 있도록 앞에 중간고사라고 먼저 적어주고 뒤에 성명 학번을 이어서 기입을 해서 출석 과제물 이메일로 발송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뭐 분량, 글씨체,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포트 잘 제출하고 우리는 10월 25일 9주차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